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이유는요. 제가 소설을 쓰려고 지금 책상에 50분간 앉아 있었는데 노래만 듣고 한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쓰는 과정을 이렇게라도 찍어서 공유를 하면 내가 그래도 좀 쓰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뭔가 나중에 나의 어떤 자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거짓골이지만 원래 작가는 좀 이런 맛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본 설정은 어느 순간 사라진 실종된 옴니버스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찾아 나서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설로 한번 써보려고 해요. 원래 이거를 시로 썼었는데 시가 완벽한 이 이야기에 딱 적절한 형식일까? 라는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 한번 이걸 소설로도 써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설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뭐 스펀지밥도 있고 짱구, 그리고 티미의 못 말리는 수호천사, 뭐 해피트리 프렌즈, 그리고 리겐모티나 스마일링 프렌즈 등등의 이런 애니메이션들의 특징이 뭐냐면 옴니버스라는 거예요. 옴니버스는 뭐냐? 어떤 캐릭터의 기본 속성이나 설정, 그리고 그 세계관의 큰 골자는 모든 회차가 공유를 해. 근데 그 회차마다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럴 때 등장인물들이 매 화마다 다른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다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전 화를 보지 않아도 그 다음 화를 보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공백이나 아니면 뭐 어떤 다음 화를 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투니버스 입장에서 뭐야? 개꿀이야. 재방영 막 하면 돼. 그런 식의 형식을 이제 옴니버스라고 하고, 이 이야기의 어떤 주된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건 톰과 제리예요. 톰과 제리, 굉장히 잔혹한 애니메이션인 거 여러분 아시죠? 제리가 살려고 톰을 괴롭히는 것 같긴 한데 살려고 하는 것 치고 너무 과도하게 괴롭혀. 그리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톰의 머리를 콱 내리쳐. 그리고 눈알이 띠용 나와서 막 애가 어떻게 저거 눈 어떻게 할 틈도 없이 그냥 컷이 바뀌면은 눈 속 들어가 있어. 눈 속 들어가 있고 너무 건강해. 다시 막 그 동글뱅이 다리가 되면서 제리를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보고 그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건 애니메이션이잖아. 어릴 때도 그런 매체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 책이니까, 애니메이션이니까, 드라마니까, 영화니까 등등에 대한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인간에 내재된 그런 건가 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당연한 설정인 거야. 왜냐면 눈알이 빠진 채로 덜렁덜렁 하면서 돌아다닐 순 없잖아요. 제리도 더 이상 톰을 괴롭히지 못할걸? 눈알이 그렇게 튀어나온 고양이를 제리가 괴롭힌다고 해봐요. 제리는 어떤 피해자성이 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 먹이사슬에 하단에 있고, 그리고 그 집에 무단 침입한 쥐고, 그래서 어떤 스쿼트를 하고 있는 점거인인데, 불법 점거인인데, 그 눈알 빠진 애를 걔가 계속 괴롭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톰 편이 될걸? 그러면 톰과 제리의 그 신경전 같은 게 아예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톰과 제리의 세계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톰은 다쳐도 순간만 다쳐야 돼. 근데 다친 상황이나 어떤 상태가 지속되지는 않아요. 대신 그 컷이 바뀔 때마다 어떤 빗물 닦아내는 와이퍼처럼 그 죽음에 가까운 경험들, 톰이 했던 모든 경험들이 리셋돼. 그래서 제리도 죄책감 없이 톰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쓰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톰의 눈알이 뽑히는 것은 너무 당연해. 근데 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게 감정 이입을 해보자, 이런 단순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나이브한데 어쨌든 그런 좀 본질적인 차원에서 톰이 느낀 공포감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자고요. 톰은 어떤 공포감을 느끼고 있을까? 매일매일 죽음에 가까운 경험들을 해. 근데 컷이 바뀌잖아? 다시 살아나. 이건 축복일까? 저주일까? 진격의 거인 보면 못 죽잖아요. 죽을 수 있지. 근데 죽음에 가까운 어떤 부상, 그런 경험들을 해도 푸수숙 하면 다시 모든 게 재생돼. 이런 상황인 거죠. 물론 진격의 거인은 그걸 세계관의 설정이랑 밀착을 시켜놔가지고 그것들을 어떤 이성의 영역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복 같은 거는 어떤 그 캐릭터의 속성인 거잖아요. 근데 톰과 제리는 아니야. 그냥 그거는 매체의 몫에 남겨두고 있어. 매체의 몫이야. 톰의 이상하리만치 엄청난 회복력, 그리고 무슨 순교자 마냥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해내는 것을, 이건 애니메이션이니까, 옴니버스니까 등등의 매체의 몫으로 바꿔두고 있어. 그런 거죠. 이게 제 이야기의 어떤 골자인데 사실 소설에는 뭐가 있어야 돼? 사건 있어야 되고,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캐릭터가 사건을 마주했을 때 하는 행동, 그리고 어떤 과정 같은 것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사건, 캐릭터,
몰라, 나도 소설을 잘 몰라가지고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주인공을 톰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되게, 만약 주인공이 톰이야, 되게 서글프고 청승맞고 뭐 어쩌라고 싶을걸?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 사는 사람은 톰과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컷이 바뀌는 것, 매체의 몫에 남겨두는 것 등은 톰의 특권이자 어떤 특성인 거죠. 톰만의 특성, 즉 톰이 사는 세계의 규칙인 것이죠. 그러면 화자를 누구로 해야 될까? 화자는 사건이 생겨야 될 것 같아. 톰에게 사건이 생겨야 돼. 일단 지금은 가칭 톰으로 할 거예요. 톰과 제리를 등장시키지 않을 거예요. 톰에게 사건이 생겨야 돼. 톰이 진짜 죽은 거야. 언젠가 죽었어.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톰처럼 눈알이 튀어나오는 애가 다른 고양이로 바뀌어 있어. 근데 너무 그 세계의 규칙은 단단해. 그래서 제리도 걔 그 바뀐 고양이가 톰인 것처럼 계속 똑같이 괴롭히고 있어. 근데 톰이 진짜 사라졌어. 그래서 화자는 사라진 톰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그 화자는 톰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언제나 삶을 택하는 그 모습에서 뭔가 위로를 받았어. 위로까진 아니더라도 뭔가 강한 캐릭터를 보는 것이 좋았어. 너무 강하니까 저만큼의 폭력이나 어떤 죽음 경험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지구가 멸망해도 톰은 살아있을 것 같았어. 톰이 죽지 않는다는 규칙 자체가 세계를 뛰어넘을 만큼 강해 보였어. 그래서 이 사건은 대충 정해졌어요. 톰이 사라졌다, 애니메이션에서. 근데 언제 사라진지를 모르겠어. 갑자기 사라졌어. 왜냐하면 왜 모르냐, 뭐 회차를 특정할 수는 있겠죠? 과학적으로는. 뭐 51화에는 나왔는데 52화에 안 나와. 근데 옴니버스의 특징, 51화와 52화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에 물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관객 즉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해. 아, 이 사이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나 보다 하고 채울 수도 있겠고, 프렌즈를 보는 사람들처럼 아, 그 사이에는 챈들러는 누구랑 아직 잘 사귀고 있었고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구만 을 51화와 52화를 보면서 연결해. 근데 왜 52화부터 갑자기 그 캐릭터가 사라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걸 특정할 만한 어떤 표지가 주어지지 않아.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주인공이 마주하는 첫 번째 어려움은 1번, 톰 어디 갔지? 엥? 2번, 아, 내가 놓친 회차에서 뭔가 톰의 실종이 설명이 되나? 3번, 아니었음. 놓친 회차가 없음.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다 봤는데 그냥 51화와 52화 사이 어딘가쯤에서 톰이 사라졌어. 4. 톰은 사라진 거야? 죽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5번. 만약 톰이 죽은 것이라면 톰은 왜 죽은 거지? 그 엄청난 경험들을 지나쳐 오고도 살아남은 애였는데 왜 죽었지?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겠죠. 그리고 아주 궁극적으로는 주인공이 왜 톰을 찾고 싶어 하는지 이유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주인공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겠죠. 주인공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어떤 속성의 인물이기에 톰을 찾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톰을 찾아서 뭘 하려고 하는가, 목표 의식이 뭔가. 근데 이 주인공한테 너무 진부한 이유들이 붙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렇다고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있지만도 않았으면 좋겠어.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히키코모리야. 그래서 밖에를 안 나가. 애니메이션만 봐. 이런 상황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이야기가 너무 자폐적으로 흐를 것 같아. 히키코모리도 아니고 막 톰과 제리를 미친듯이 좋아하는 오타쿠도 아니야. 그리고 막 가족이 다 죽고 막 나만 어떤 사고에서 살아남았거나 아니면 뭐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거나 뭐 최근에 어떤 상실을 겪었거나. 어릴 때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다. 어릴 때 보는 애니메이션의 특징 뭘까? 어릴 때 보는 애니메이션 보면 행복해져. 저희 경우에는 일요일 아침 8시, 7시였나? 디즈니 애니메이션 TV에서 해주던 거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기 이불 덮고 그것만 쳐다보면 엄마가 어느샌가 깨어나서 맛있는 아침을 해주었기 때문에 행복해져. 뭔가 온전해. 충만한 느낌. 근데 그 충만함은 그 애니메이션에서 누구도 죽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이야. 상실에 지친 사람. 무언가를 잃어버리는데 지친 사람. 근데 너무 구질구질하진 않아야 돼. 이를테면 뭐 사기를 당했어. 절교를 당했어. 이런 너무 현실적인 이유는 아니었으면. 아니면 톰의 실종을 우연히 보고 자신의 상실을 되짚어보는 상기하는 사람인가. 그럼 이 사람이 겪은 상실은 무엇이었을까? 잊었는지도 몰랐던 상실, 잊었는지도 몰랐던 잊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숙제를 내고 그 숙제를 하는 거를 계속 이거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이 어떤 상실을 겪었는지를 다음에 좀 채워 넣어보고, 그리고 주인공이 왜 갑자기 톰과 제리를 찾아보려고 했는지 요 두 가지를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것이 다음의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걸작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안녕.